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전에는 A반, B반, 1반, 2반 다 강의실에서 했고요. 양쪽 진도를 맞추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은 앉아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서서 촬영을 합니다.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저는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렇게 보여야 되나? 서 있죠. 네. 서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 네, 의자는 저 밑에 있고요. 책상을 올려서 지금 서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고 강의가 끝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양방병원에 갔다가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죽겠습니다. 지금 뭐 그거야 내 사정이고 어쨌든 우리는 강의를 계속 해야죠. 자, 오전 시간에는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의 마지막 부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세그멘테이션 타겟 마켓을 세분화시키는 거, 마켓 세분화에 관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교재 34페이지를 보십시오. 34페이지에 보면 위에 디맨드에 관해서는 지난 동영상과 오늘 오전 강의로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서플라이가 크죠. 크게 5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attractions, 매력물, transportation, 이동수단, 서비스라고 얘기해도 information, 각종 정보, promotion, 홍보, 이게 다 공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5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40페이지 보면 components of supply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Five major components as shown in figure 2-1 5개의 주된 구성 요소들 좀 전에 읽었죠. attraction부터 그런 것들이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공급 그러면 관광개발 그러고 공급 그러면 거의 하드웨어만을 생각합니다. 호텔을 만들어서 아니면 리조트를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드웨어들만 생각하는데 이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저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각 프로모션, 서비스, 홍보까지도 공급 요소로 책정을 하는 거죠. 자, 건너뛰고 41페이지 어트랙션 위에 있는 것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줄을 보면요. Hoteliers should be aware of trends in attractions,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promotion. 예, 호텔 종사원들은 should be aware. 주변을 잘 보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attraction의 트렌드, 경향, 그 다음에 이동수단, 정보, 홍보, 모든 그런 것들에서 박식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동안 캠핑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캠핑. 지금도 유행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차박을 하거나 뭐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해운대에 있는 조선비치에서는 인디안 텐트 같은 텐트를 만들어 놓고 식당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유행이 캠핑이었거든요. 한 3년 됐나요? 3, 4년 전에. 그래서 예약을 하면 텐트로 배정을 받고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호텔 셰프가 야외에다 테이블에다가 요리를 차려주는 거죠. 식사 준비를 해주는 거죠. 마치 캠핑장에서 캠핑장에서 캠프하는 분위기에서 특급 요리사가 준비해주는 각종 식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텔리어들은 지금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트렌드 파악을 해라. 아이디어가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호텔리어조차도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런 거에 관해서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상품을 발견할 수 있죠. 거기에 맞는 상품을 발견할 수 있죠. 뭐 어버이날이다 어린이날이다 그건 기본이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로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어 있다. 고령화되어 간다. 그럼 고령층이 많이 올 거다. 고령층이 선호하는 건 뭔가. 그래서 심지어 요리사들도 각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추천하는 메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진짜로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려면 주변의 여러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MZ세대의 트렌드. 그러면 아까 특히 얘기했던 게 환경, 정의, 공정 그런 거 얘기했거든요. 정의, 공정이야 뭐 호텔에서 뭐 손님하고야 그럴 거는 없으니까 트렌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환경 관련된 요리 그런 걸 하죠. 최근에는 뭐 해외 나간 적이 없어서 3, 4년 전인가 해외 나갔을 때 특급 호텔일수록 객실에 들어가면 그 베드에 침대에 써 있어요. 당신이 1박 이상을 하시는 손님이라면 침대볼을 매일 갈아야 하는지 아니면 2, 3일에 한 번만 갈면 되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편말이 침대에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침대볼을 매일 빨면 그만큼 세탁 세제가 들어가죠. 세제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그게 하수구로 배출되면서 환경 오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2박 3일 있는 이틀 밤 자는 동안에 특별하게 저기가 없으면 이틀 동안은 침대보 정리는 해주는데 싹 걷어내고 새 걸로 가는 거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투숙객 중에 약 70%가 침대 시트와 베개 시트를 매일 가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호텔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아, 이 호텔은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호텔이구나. 그런 게 입소문을 탑니다. 처음 시작했던 호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호텔들까지 그게 번져나갔죠. 그 트렌드라는 겁니다. 호텔리어는 그런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호텔이든 관광이든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고객 만족. 고객이 만족을 해야 다시 오죠. 재방문. 그러니까 요즘은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행객인 당신도 우리 호텔에 머물면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매번 그 호텔에 가면 그 샴푸라든가 그런 게 새 걸로 있었거든요. 새 거. 물론 리필해 놓은 것도 있지만 아예 새 걸로 갖다 놓는 특급 호텔일수록 새 걸로 갖다 놓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녀보면 반쯤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청소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호텔에 머무시는 당신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 혹시 이게 기분 나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새 걸로 교체해 주겠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광은 그만큼 시대의 트렌드를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죠.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 11월 달 이후에는 아마 예측이 맞는다면 변수가 없었다면 폭발적으로 관광 수요가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소비 수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때 무조건 얼렁얼렁 해서 해가지고는 남보다 우위를 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번 얻은 명성은 오래 갑니다. 한 번 명성이 추락하면 그 역시 오래 가죠. 고객한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중에 첫 번째 어트랙션을 설명합니다. 어트랙션은 매력물이죠. 어트랙션은 건 매력물. 그래서 attract라는 건 끄는 거라고 늘상 얘기했죠. 관광학 원론 시간에도 했고 자원론 시간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죠. 어느 쪽을 끄는 거예요. at는 ad에서 온 건데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attract는 끌다, 매력적이다 그런 거거든요. 매력물들을 얘기합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
중간 부분에 attractions provide two major functions. 매력물들은 제공한다.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매력물이 제공하는 게 두 가지래요. 첫 번째, first, they entice, lure, and stimulate interest in travel. entice, lure 다 자극하다 하고 뒤에는 stimulate 하고 거의 같은 시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극한다는 얘기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꼬신다는 얘기예요. 야, 봐,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오고 싶지 않아? 해보고 싶지 않아? 하고 꼬시는 거야. 매력물들은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또 다시 they entice, lure, and stimulate interest in travel. 여행으로 이끌게끔, 흥미를 이끌게끔. 그죠? 요새는 호텔 자체가 매력물인 경우도 많죠. 하도 많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은 뭐죠? 루프탑 그 수영장도 있죠. 마치 수영장 안에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런 쫙 끝없이 펼쳐진 그런 걸 그런 경관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또 기장이나 그런 데는 마치 이국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요. 호텔이 단순히 잠자리만을 제공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하긴 뭐 라스베가스에 가면 각종 호텔들은 그 호텔 자체가 리조트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이에요. 호텔 안에서 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안식년 갔을 때 그 뭐죠? 어느 테넷인가요? 가서 호텔 갔는데 호텔 안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돈 내고 줄 서서 타요. 줄 서서. 상당한 매력물이죠. 그렇듯이 그거 한참 지나고 나서 라스베가스에는 아예 테마파크, 호텔 자체가 테마파크이죠. 작지만 곤돌라, 이탈리아의 그 곤돌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 어쨌든 매력물의 첫 번째 기능은 꼬시는 거예요. 와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한동안 카카오가 유행할 때는 카카오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객실 자체를 카카오 그 인형들 있죠? 그런 걸로만 꾸미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건 아이디어 전쟁이에요. 아이디어 전쟁이에요. 그렇게 꾸민 객실은 일반 객실보다 비싸겠죠. 그리고 전 객실을 다 바꾸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예약은 제일 먼저 찾는 객실들이 되는 거죠. 설악산에 가면 켄싱턴 리조트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설악산 설악동에 가면 켄싱턴 호텔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결국은 망해가는 거죠. 망해가는 거죠. 뭐 연예인 누가 왔다 갔다 뭐 그런 것만 몇 번 써붙이고 지금은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따라가지 못하면 망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모르면 망해요. 수업 시간 내내 A반 B반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여행사 갈래요. 나는 항공사 승무원 할래요. 나는 그 호텔리어 할래요. 비전이 어찌어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들어가는 게 끝이지 그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학점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업 시간에 A 교수, B 교수, C 교수, D 교수 각종 수업 시간에 교수들로 듣는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를 갖고 그거에 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생각 없이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것만 갖고 이 책대로만 가가지고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서 있어서 꼼짝 않고 서서 강의하니까 무지 다리가 또 아프네요. 근데 이걸 멈추려면 또 저것도 멈추고 골치 아프니까 일단 이 시간은 그대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은 꼬시는 기능을 한다. 자극한다. 여행하도록 자극한다. 두 번째는 맨 밑에서 두 번째, second, attraction provide visitor satisfaction. 매력물들은 관광객의 만족을 제공한다. 그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 번째 꼬시는 거고 관광객의 만족을 제공하는 거.
꼬시기는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 볼이 없다. 그럼 다시 안 가죠.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방문이에요. 모든 업종에서, 서비스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재방문이라는 건 한 번 왔던 사람을 다시 오게 하는 거죠. 저는 재방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세상은 넓고 갈 데는 많다 라는 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재방문하고 싶은 곳들이 한두 곳씩 나타나요. 그 방문했을 때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졸업생 하나를 만나고 왔는데 첫 번째 얘기가 우리 답사 갔을 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그때가 두 번째 해외 답사인가 그랬었죠. 햇수로 회차로 두 번째 해외 답사였는데 인원이 모자랐어요. 15명이 돼야 되는데 14명.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끼워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죠. 딸내미를 끼워놓고 걔는 돈 다 내고요. 그러고서 갔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 딸 지금 뭐해요? 어쩌고저쩌고 걔 선생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컸네요. 지가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추억을 얘기하는데 다시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갔던 데 중에 교수님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외로 대체로 스케줄을 짜거나 일정을 짤 때 아이티니러리라고 그러죠. 일정을 짤 때 대부분 학생들이 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들은 조언을 하는데 학생들도 갈려요.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게 물론 서비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게 어쨌든 매력물이에요.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쉬운 이 동네 예를 들려니까 통영 같은 경우가 매력물 처음 생긴 건 케이블카였거든요. 우여곡절 그때 어쨌든 4년인가 5년 동안 씨름하다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오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되죠. 관광자원은 생명체다. 새로운 추구자들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안전형 추구자들이 오면서 중간형 추구자들이 오면서 절정을 이루다가 안전형 추구자가 오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형 추구자들이 계속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계속 오게끔 만들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매력물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해마다 1년 내내 새로운 축제를 시즌별로, 계절별로, 월별로 만들어내죠. 지금 해운대 모래축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5월은 비수기죠. 비수기. 해운대 해수욕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7, 8월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기어와요. 관광객들이. 5월달은 안 오잖아요. 그럼 안 올 때 이 사람들이 오게 만들려니까 세계적인 모래 조각가들을 초빙에다가 모래로 작품을 만들죠.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겨울에도 비수기죠. 추워 죽겠는데 안 와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뭐래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서 각종 장식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또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온 나라에 광복동에서도 하고요. 우리요. 광복동에서도 하고요. 중앙로에서도 하고요. 트리 난리가 났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끊임없이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 버리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곳으로 몰려온 사람을 내년에 또 잡으려면 내년엔 또 다른 테마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매력물의 이제 스코프 범위는 42페이지 첫째 줄 끝에요. They are not functioning as true attraction until they are ready to receive visitors. 예, They are not functioning. 그들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진정한 매력물로서 언제까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진정한 매력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죠? 뭐 가게장, 가오픈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광에 있어서 그거는 사실상 그닥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곳에 방문했을 때의 그 기억은, 첫인상은 오래 가거든요. 가게장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부분 개장 뭐 그런 거. 그건 대체로 하는 이유는 들인 돈이 많으니까 조금 준비가 된 것부터 일찍 해서 손님을 받고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닥 그건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특히 관광에서는 서비스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오픈을 해도 결코 늦지 않고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의외로 가게장을 많이 해요. 김해도 보면 롯데 무슨 물놀이 공원, 그것도 부분 개장하고 완벽하게. 지금 기장에 있는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오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즘은 맨날 신문기사 나오는 거 보면 코로나 뉴스만 나와가지고. 됐고요. 어쨌든 이 말은 한 번쯤 의미 있게 새겨봐야 할 거다 했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끝에 보면 three classification, 크게 매력물들은 세 가지로 classify,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ownership,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번째, resource foundation, 그 자원의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세 번째, touring, long stay, 투어링 잠깐 들렸다 가는 건지 아니면 오래 머물다 가는 거냐. 그거에 관한 거는 43페이지 테이블 2-1에 있습니다. Classification of attractions by ownership.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가버먼트, 정부가 소유하는 거,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비즈니스 섹터,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거 보면 가버먼트가 정부가 소유하는 거는 국립공원이죠. 내셔널 파크. 그다음에 non-profit organization, 뭐 낙동강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의 모임, 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거 있잖아요. 히스토릭 사이트, 역사적인 유물들, 그런 것들이요. 또 비즈니스 섹터는 팀파크, 테마파크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오너십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 2-2 보면 Classification of Attraction by Resource, 자원이 뭐냐에 따라 내추럴 리소스냐, 컬처럴 리소스냐. 자, 관광 자원의 약 90% 정도는 내추럴 리소스거든요. 자연, 산, 강, 바다. 자원하면 자원을 하면서 그러거든요. 자원이 뭔데? 산, 강, 바다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제가. 문화관광론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합니다. 앞으로의 컨셉은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K-컬처, 코리안 문화. 문화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죠. 음식도 문화고요. 의복도 문화고요. 또 주거, 숙박시설이요. 온돌, 한옥, 기와집. 그죠? 무궁무진해요. 수업 시간에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일본이 많은 서양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개발을 덜 해가지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새마을운동, 잘살기 운동 해갖고 시골에 있는 초가집이고 다 기와집이고 돌담이고 다 없애고 블록으로 만들고 슬레이트 지붕 얹고 해서 다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일본은 100년 전, 70년 전 목조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걔네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안 바꾼 것 같진 않아요. 도시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게 오히려 그들한테는 굉장한 행운이 된 거죠. 그죠? 우리는 그나마, 그 이제 문화 얘기는 이제 문화관광론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2-3에서 보면 Classification of Attraction by Touring Long Stay. 투어링은 잠깐 들려서 지나는데요. 여기 보면 로드사이드 시닉 에리아. 우리도 강서구에 보면 강변에다가 유채꽃 단지 만들고 하동 벚꽃길 잠깐씩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long stay, 리조트 같은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돈 버는 데는 make money, 관광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는 데는 long stay, 오래 머물다 가면 좋죠. 잠깐 들려서 가면 그냥 음료수만 사 먹는데 돈 쓰잖아요. 근데 오래 머물다 가면 밥값 내겠죠. 밥 먹으니까 밥값 내겠죠. 머물면서 호텔방에 24시간 콕 박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니니까 기름도 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점점 리조트 자체가 매력물로 되는 이유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는 빔파크가 5개거든요. 근데 각각의 빔파크를 보는데 즐기는데 적어도 하루씩은 잡아야 돼요. 최소 5일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각종 호텔, 디즈니에서 직영하는 디즈니 객실로 꽉 차 있는 그런 호텔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도 있긴 있어요. 경주에 가면 경주 무슨 놀이동산에 보면 통나무집 같은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3학년이라면 아마 1학년 때 거기서 신입생 환영회 그런 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와, 한 2-3번 갔죠. 그런데 결코 나보고 돈 주고 거기 가서 자라고 그러면 안 자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열악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거는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관광 개발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칩니다. 과제는요, 그럽시다. Classification of Attractions by Resource 있죠. 43페이지 테이블 2- 첫 번째가 Natural Resource고요. 두 번째는 무슨 리소스입니까? 무슨 자원입니까? 한국말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은 미음으로 시작하고요. 영어는 C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